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이제 리뉴얼을 준비를 하고 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리뉴얼을 하겠다. 내가 이 새 당대표로서 여권, 여당, 이 당정청 관계를 음.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지, 개혁 당대표는 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오늘 전북도당 상무위원회가 있었어요. 음. 오후에. 거기서 나란히 앉고 나란히 마이크도 잡았는데 상황이 진짜 긴장감이 팽팽했고 신경전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싱크 준비했으니까요.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님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승리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면서 제가 제 이름의 뒷자를 따라서 무슨 뭐 의원들 가운데 무슨 친석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또 대선의 시기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외에는 여당의 책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선거가 전북에서는 좋은 결과였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국무총리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 플러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선 때 결선 투표제도 도입해서 각 당 후보들이 단일화의 과정도 겪어야 된다. 그래서 범민주 진보 연합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그것이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그것은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억울한 컷오프 냈어도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권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지원 유세 다녔던 제가 적임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돼야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지난 1년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경선 시작하면 후보 연설에 막 하잖아요. 합동 연설에. 네. 거의 오늘 합동 연설의 추격판,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제 풀 영상 음성을 준비하진 못했는데 그 김민석 의원도 후반으로 갈수록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내가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 새만금 개발 나의 로망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앞뒤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저 연설을 했는데 말하자면 인사말을 한 건데 거의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3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 다음에 나갔는데 6분 거의 2배를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맞부딪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100% 동의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거의 용호 상박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지금은 자기 정치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외에는 여당의 책무가 없는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친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반명이지.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앞에 딱 있었거든요. 그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자기 정치했다. 당정 관계가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반명이지 하는 거는 정청래 의원한테 당신 반명이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뭐 거의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근데 반명입니까? 예, 거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반명이라는 게 네. 친명 반명 구분하는 것이 네. 칭찬하고 칭송하고 추앙하고 그러면 이제 신이 되는 거고 네. 욕하고 비판하면 반이 되는 거고 거의 너무 유치하잖아요. 음. 그냥 민주당에서 이제 말로 자꾸 그걸 가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행보를 같이 하고 도움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자기 정치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 뭐 다른 게 아니죠. 전당대회에서 연입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향하고 반대되는 방향,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본인은 구독자 속으로 이렇게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구독자 네, 속으로. 구독자 속으로 달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당원이 거기 제일 저 많으니까. 당원 성적까지는 해줘요. 아이. 구독해달라고 막. 당원이라고 또 다 구독자 광고하고. 아니에요. 네, 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고 행보가 다른데 말만 뭐 월드 클래스 하면 뭐 하냐고요. 그걸 네. 뭐 정확하게 어.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런 것도 선명성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카드로 계속 이제 선명성만 부각하는 것 같은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 뭐 보안수사권이 뭐 나쁜 건가? 아니 보안수사권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진보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들을 전부 다 지금 적으로 돌려버리는 또. 아니 본인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고 있고 우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듯한 저런 또 피하 구분은 우리 진영 안에서의 피하 구분. 저게 바로 정청래 대표의 한계구나. 그런 것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류지호 변호사님은 이 두 사람의 기싸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나는 당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당을 정청래 의원이 고말을 한 것도 네. 야, 와 이걸 또 면전에서 또 그 얘기를 탁 한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 진짜 본선 시작하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근데 사실은 초반에 그 이제 친명, 네. 반명. 반명, 뭐 친명, 친청의 네. 대결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았고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친노 친문으로 이루어지는 세력이 있고 네. 정청래 대표 뒤에는 또 친문 진영과 또 친명 진영의 오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많이 우려했고 또 야권에서는 기대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지금 김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이 빠지고 있는 제 것 생각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라는 것은 네. 물론 단 떠난 적 없다, 뭐 단합이 중요하다,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중요하다고 했지만 나도 맞으면 아프다. 그러면 그리고 뭐 분열의 언어 이런 거 쓰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기가 많이 꺾였어요. 정청래 의원이. 네, 정청래 의원이 기가 많이 꺾여서 지금 아직 그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많이 좀 김이 빠져서 저는 이미 좀 정청래 대표가 출마는 하겠지만 네. 상당히 이미 벌써부터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사실 언제부터 조짐이 보였냐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했잖아요. 네. 그 전에 사실 징조가 보였어요. 어디서 징조가 보였냐면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네. 좀 비판적 발언을 네. 하면서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안 밀어줄 수도 있겠네. 이거 선을 긋는 건가?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왔죠.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그럼 오찬을 보자 했는데 오찬 뒤에 물론 두 분 그 이재명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발언이 조금 뉘앙스는 달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먼저다. 그 이후에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네.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약간 가시는 세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김어준 씨가 물론 자칭 언론인으로서의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김민석 의원이 출연했을 때 굉장히 많이 소명을 들어줬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 연설이. 근데 새로운 내용보다는 뭐 네. 기존에 계속 그 딴지 게시판을 네. 소거해왔던 그 메시지 거의 그대로잖아요. 뭐 사통 통합. 근데 전 참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열하면 패배하고 네. 연합하면 그 합치면 힘을 합치면 당선됐다. 네, 그 얘기도 했죠. 어디가 그래요? 어디가? 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톤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더 큰 통합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 네. 그 반면에 이 정청래 의원은 아니 이번 선거에서 울산하고 그 평택의 사례를 봐라. 울산은 연대에서 승리했고 평택은 분열해서 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혁신당과 먼저 우리가 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일반론으로 넓혀 보면은 지금 서울을 졌고 네. 경기 남부에 뭐 성남시장 뭐 쭉쭉쭉 남부가 먼저 박살났잖아요. 네. 거기는 뭐 어디 뭐 분열돼 가지고 졌습니까?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죠. 평택을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중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서울. 네.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부산은 보수가 분열했잖아요. 네. 근데 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성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먼저 집어야지. 네. 이 시대의 화두가 범진보 연합이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딴지 게시판에서의 소구력, 네. 조국을 품지 않고는 딴지 게시판을 아. 소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현실 인식이 좀 동떨어졌다는 거죠. 어. 여전히 선거 결과를 보고도 딴소리를 한다 지금. 근데 정청래 의원은 이제 전북지사 승리한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전북지사 승리 얘기도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전북 선거는 이게 승리의 과정도 있지만 아픔과 갈등의 과정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화합을 하고 위로를 해야 미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 뽑아주셔서 정말 고맙다. 전북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겼지 않냐 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 전북지사 선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난 엄청난 파열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남이잖아요. 호남에서 당연히 크게 이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상무위원회가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전북지사 선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제 김이 빠진 이유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정청래 의원을 둘러싼 환경이 변한 것도 있지만 정청래 대표가 너무 빨리 꼬리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빨을 감췄어요. 조금 더 대차게 붙어야 된다.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잖아요. 네. 당대표 선거면 본인의 선명한 아젠다로 가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합이 중요하다? 민주 진보 지역 내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걸 왜 둘러 얘기해요? 나는 당선되는 즉시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시작하겠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근데 기가 좀 꺾였다. 기가 그렇게 꺾였어요. 분명하게 말을 하지 너무 못하고. 뜬구름잡는 얘기하고 분열의 언어를 얘기 안 하고 어떻게든 분열시켜 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했던 그 팩이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워. 붙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친명 인사들까지 한결같이 보안수사권 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 다르다면서요. 그건 전면 폐지 이건 너무 익숙해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플러스 검찰개혁 전반에 관해서 본인이 더 선명하게 뭔가를 던져서 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민석 지금 전 얘기를 총리가 하시네. 정부 입장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리됐다. 최종 입장 그렇게 정리됐다고 얘기하고 네. 당대표 출마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다. 왜 당신 거짓말하냐? 정성호 법무장이 하는 얘기 봐라. 저게 정리된 거냐? 아니, 왜 따져 묻지를 못해? 오늘 왜 말을 못해? 애둘러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니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할 사람이 누구냐? 그 당대표 누구냐? 나다. 네. 나다 그 얘기를 또 막판에 하긴 그런 했어요. 간접 화법 성청래답지 않습니다. 네. 정권은 짧고 아. 국민 영원하다고 진짜. 대차게 붙던 그 정청래 어디 갔나? 아. 이 형 참 못됐네. 아, 사람을 아니, 보내려고 말이야. 지금 근데 이 전당대회 거의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류자 저는 변호사님은 진짜 그렇게 네, 이거 결과 보나마나 이건 정청래 의원은 안 된다. 이렇게 결과를 오히려 좀 저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친명 쪽에서 야 좀 적당히 해도 될 텐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선호 투표 그거 하는 거 그거 솔직히 글쎄 뭐 민주당 당원 당규까지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결선 투표를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런 선호 투표라고 그 말되는 그런 어떤 그런 투표 방식은 사실 결선 투표를 생각 안 하잖아요. 1차 경선한 다음에 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뭐 다시 시간을 갖고 토론도 하고 합종 연행도 하고 해서 이제 다시 붙는 건데 사실 이건 원샷 경선이잖아요. 선호 투표는. 그게 결선 투표제 개념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 정도는 좀 양보를 해줘야지. 그리고 고민정 의원 출마하면 또 정청래 표 또 일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대체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아니 근데 선호 투표는 이거 좀 이따 또 그렇지 않아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7월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에요. 25년 7월에. 네.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도 만약에 후보자가 3인 이상이었으면 선호 투표를 적용을 했을 텐데 네. 작년에는 후보가 둘이어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정청래 의원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당시 정청래 아무 후보가. 말이 없었죠. 근데 지금 사실 첫날에도 네. 이 이제 전준희
인수위에서 이번에 선호투표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도 첫날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 뭐 이런 의원들이 계속 이거 선호투표 문제가 있다, 당원당규 네. 위반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평소에 별로 공부가 안 됐다는 게 티가 나는 겁니다. 사실. 당대표를 1년 했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선명성, 네. 그냥 딴지 게시판에서 사람도 좋아하는 거, 음. 말세게 하는 거, 네. 그것만 온 혈안이 돼 있다가 네. 다른 아젠다가 나왔을 때 즉각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선호투표제가 딱 나왔을 때 네. 유불리가 바로 개사차차차 되고 이게 명민하게 움직여줘야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뭐 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했죠. 국회의장 후보도 선호투표로 뽑았고. 네, 작년 자기가 당대표 될 때 음. 그때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네. 거니까 원래도 그렇게 하는 거 뭐 알았어요. 근데 했다가. 이제 자기 캠프 내부에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아.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좁아드는 거예요. 결선하고 1차 투표하고 그 사이 한 일주일 동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니까. 정신 차려. 메시지 내야 돼요, 지금. 달라졌다. 그래? 그런가? 아니, 나는 이렇게 보여요. 송영길 의원이 왜 나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친명 진영은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영길 의원은 전북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호남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는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순한 맛으로 가면은 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날림으로써 매운맛으로 가는 서로 역할 분담, 국합, 매드캅 역할 분담 차원도 있을 거고 결정적으로 선호 투표를 가정했을 때 송영길 의원에게 1순위 한 사람들은 대부분 2순위로 김민석 당연하죠. 의원을 찍었을 네.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원샷으로 네. 일말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변의 여지 없이 네. 깔끔하게 원샷으로 끝내려고 다 차근차근 준비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오케이 이렇게 갔다가 이거 뒤늦게 아니다. 이걸 뒤집어 엎으려니 그래서 지금 후진하고 있는 아예, 거예요. 오늘 최고위에서 어디까지 엎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 정도는 좀 친명조에서 양보하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근데 이미 당무위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논박을 하는 것도 이게 민주정당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뭐 물론 시원하게 하고 뭐 결선을 하든 뭐 선호투표제 하든 어차피 결과는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은데 받아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떼쓴다고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고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음. 오늘 오후에 결론 못 냈죠. 네, 그리고 저녁에 또 한다고 하잖아요. 최고위원 회의를 한밤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최고위원 구도가 음. 이제 뭐 친청 이른바 이제 친청 친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나눠 보면 예를 들어 중립을 그 선언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쪽 친명 쪽 의견 선호 투표 하자 적용을 해야 된다 쪽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네. 이게 하나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구도상으로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결해야죠. 뭐 표결해가지고 그럼 전준이는 의견이 다른데 네. 혹은 작년에 이게 원래 당원 당규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당무위원회가 그렇죠. 가잖아요. 네. 당무위원회 작년에 이렇게 통과됐다는 거는 우리 당원 당규상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다. 네. 우리 당원 당규상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해석이 이제 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네. 다시 우리가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음. 지금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집권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 룰 가지고 네.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엎니 아니니 이런 논쟁으로 이렇게 수위를 허비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지금 큰 차이는 안 나는 비본질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최고위에서 뭐랄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다가 어. 이제 일부 위원들이 그러다가 이런 것도 당원 당규도 위반해가면서 네. 자기 유리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어. 바로 김민석이야. 아. 라고 또 이제 가해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 우린 피해자다, 핍박받고 네. 있다. 이런 네. 우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뭐 이런 서사 정청래 의원의 좀 전략 중에 전형적인- 하나 같아요. 전형적인 네, 뭐 페이스북 흐름을 보면 네. 의식의 그런 흐름이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선호투표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현재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김민석 후보가 만약 1등을 해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2등을 해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3등이다. 그래서 이제 3등 표 중에 그 2순위 표를 다시 재합산하는 그렇게 2차 개표를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것은 계획하지 않은 거 같긴 한데. 만약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네. 전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2위를 누구를 할 거냐,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도 생각한 적이 없는 시나리오예요. 쓰긴 쓰실 그래서 거예요. 지금 작전을 짜지 못한다. 결선 투표를 근데 하면은 반드시 쓰긴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1차에서도 정청래, 결선에서도 정청래 그렇게 갈 건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선호 투표를 해버리면 2위에 누굴 적어야 되는데 나 나 둘 다 싫은데 오로지 정청래 우리 빼곤 다 후보인데. 적인데 지금 반개혁이고 지금 네. 그런 곤란함도 있죠. 네. 근데 하다 보면 뭐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사이에 또 새로운 어떤 연대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요? 만약 선호 투표가 유지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사이에 아니 그들 사이에서도 어? 뭔가 네. 아니 정치는 네. 생물이에요. 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선호 투표로 결정이 돼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의 가정적 추측입니다만 정청래 의원을 찍은 분들 당원들은 1순위로 정청래를 찍고 네. 2순위는 저는 송영길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생각해요. 만약 한다면.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도 정청래 지금 벌써 김이 빠졌고 정청래는 벌써 이빨을 감추고 있고 뭔가 통합의 언어를 하면서 나도 맞으면 아프다면서 이제 아픈 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왜 내가 꼭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되는데 도우미로만 역할을 해야 아니죠. 지금 붙는 거 보면 송영길 의원도 이거 진짜 당대표 될 결심으로 붙는 거 같아요. 뭐 무슨 일각에서 페이스메이커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근데 송영길 전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네. 거예요. 아니 대초도 그 페이스메이커로 출마하진 않았을 저는 것 페이스 같아요. 메이커로 출마했을 거라고 중량감이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송영길 의원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때 만찬도 뭐 했다고 하고 네, 그렇죠. 봤을 때는 뭐 내부적으로는 페이스메이커를 하러 나온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 분담 차원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 이거. 당시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당원 특히 1인 1표제가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앞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걸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 페이스메이커로 송영길 의원이 출마하는 걸 기획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외로 그 멸칭을 구성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청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실 반쯤은 다 돌아섰거든요. 빠져나가 버렸고 그러면 이 정청래 의원이 급속도로 영향력이 축소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송영길 의원을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 다 방송에 부른다고 다 했죠. 부른다고 했으니까. 네. 불렀는데 거기서 갑자기 김어준 씨가 조금 더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송영길 의원 욕심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김민석과 송영길을 네. 이간질하려고 하는 야당의 네. 계책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러실 때 왜냐하면 정청래가 3등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도 이거 원샷 경선이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형이 오늘 오디오가 너무 많네. 아니, 들어갈 틈이 없네. 네.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 중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전혀 가정할 필요도 없는 아. 상황을 계속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유 무슨 왜 일어나지 않아? 송영길 의원을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도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약간 대통령과 그 나눴던 그 뭔가 이심 전심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아니 그리고 지금 당황해. 아니 그게 당황이 아니라 송영길 후보가 되면 안 돼요? 되면 어때? 대통령은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사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돼도 송영길 의원이 돼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당정 관계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되면 안 이기든 돼요? 열심히 붙어라라는 그런 뭐 뜻이다. 그러니까 라는 해석도 있었죠. 이게 우리가 전당대회 지금 승패를 점치고 이건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판이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다 판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가 주는 네. 민주당에게 내주는 이제 이 메시지와 숙제 이걸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전당대회를 가지고 이렇게 파열음이 강하고 갈등 구도가 강하냐면 네. 결국에 모든 화두는 뉴미디어에부터의 종속을 없애자. 뉴미디어에 종속되지 말자. 현실 정치를 하자. 뉴미디어의 구독자들 소구하려고 자꾸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선동 정치하지 말고 진짜 정치를 하자.
근데 지금까지는 끌려갖고 현역 의원들도 다 눈치 보고 음. 내가 여기서 윗보이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 공천 안 줄 텐데 난 그래서 조용히 좀 관망해야겠다. 그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치 못했던 원인이라면 이제는 그걸 고리를 끊자예요. 핵심은 뉴미디어에서의 독립입니다. 그 뉴미디어는 이제 팀 김어준, 그렇죠. 혹은 여권의 빅스피커, 뭐 매블쇼, 그럼요. 겸공 다 포함해서 네.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여당다움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으로 뭐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게 뭐 얘기하는 조국 의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국힘제로가 지금 실현돼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 땅에 국민의힘이 없다. 민주당밖에 없다. 이 땅에 정청래 대표 정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늘 이제 적이 없으면 있어야 할 수가 되니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적이 없으면 네. 뭔가 타파 대상이 있어야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을 그래서 이제 검찰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자신의 그 정치적 목표가 이 절대 악인 검찰을 해체하고 일말의 수사권이라고 비칠 수 있는 거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네. 정치의 목표라면 뭐 그렇게 가시는 건데 왜 전당대회 이슈로 이걸 활용을 해서 전당대회 전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완전 폐지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전을 펴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